고금리 고환율의 도래와 기업의 생존 조달 전략을 발표하게 될 KB증권 기업금융이본부장 조경희 상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 교류의 장을 열어주신 더벨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여건,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그 기업 자금 조달의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군별 조달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금리, 환율, 그리고 그에 따른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은 소멸되었습니다. 경기가 반등함에도 여전히 금융불안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만큼 최근에 급격한 금리 상승폭은 다소 과도하므로 1월 금통이 매파적 동결로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는 기저효과로 물가 둔화되며 금리 인상 우려가 꺾이면서 금리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드라마틱한 하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연준 내 의견은 엇갈리나 노동시장 둔화로 3월, 6월 두 차례 인하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25년 연평균 환율은 IMF 직후인 1,394원을 넘어 1,400원대 중반 뉴노멀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 조작 금지에 합의함에 따라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제한된 상태고요. 작년 말 12월에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책정함으로 시장의 채권 금리 매각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셀코리아로 금리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급등하였습니다. 더불어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당국 개입 경계로 원달러 환율은 1,430원에서 1,480원으로 고환율의 등락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고금리, 고환율 상황 하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회사채 시장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채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발행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 73.2조 원의 만기 도래 물량이 도래하는데요. 지금 이는 역대 최고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차환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변동성 확대와 대내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현재 발행 시점을 미루고 있는 중이고요. 25년 하반기부터 26년 2월 초 사이 대표적인 회사채 등급인 AA- 등급 인평이 9월에 2.850%에서 2월 초에 3.804%까지 약 95bp가량 급등하였습니다. 1%가량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발행사들은 높은 금리 레벨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매년 연초 효과로 불려지는 순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많은 상황이었는데 금년 1월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순상환 기조를 겪고 있고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 여건이 매우 냉각된 상황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2차 전지, 건설 업종의 차환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기관 및 리테일 투자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수요 예측 결과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1월과 2026년 1월 둘 사이의 그 비교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왼쪽 그 주황색 표가 이제 순 발행액이고 우측의 회색 표가 만기 도래한 물량입니다. 25년 1월의 경우는 만기 도래 물량 대비 순 발행액이 훨씬 많았고요. 반면 26년 1월에는 만기 도래 물량 대비 발행액이 현재의 적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조달을 선택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6년 그 기업들은 ECM 마켓, 즉 에쿼티 캐피탈 마켓의 자본성 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 조달 시장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제 뚜렷한 전환이 예상되는데 이유는 증시 강세 국면이 지속되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더불어 이제 매자닌 조달 수요가 증가한 등 자본성 조달 기업이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 조단위 유상증자를 발표할 당시에는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의 중점적인 심사를 받았는데 증시 반등 국면 진입 후에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환경이 ECM 마켓 조달의 성공 여부를 자원한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지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기에 과거에 비해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에 26년에는 기업들이 뎁 캐피탈 마켓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본성 조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주도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를 더욱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상법 1차 개정, 2차 개정, 그리고 최근 3차 개정이 법사위 통과가 되었고요.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비춘 후 바로 직전에 코스피가 5,900억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 하에서 더불어 이제 코스닥 시장도 3천을 돌파하는 것을 구호로 내세우며 코스닥 시장을 정상화를 정부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를 같이 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홍보하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도 작년과 같이 또 올해와 같이 코스피의 상승과 같이 대세 상승이 들어선다면 중견 중소기업들도 유상증자 매자닌을 활용한 발행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산적 금융은 기업 금융의 새 좌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은 정책 자금과 민간 자본을 연결하며 기업 자금 조달 구조 전반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부상할 텐데요. 국민성장펀드와 민간 모험 자본을 중심으로 혁신 기업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고 정책 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투자 구조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민간 금융 공급, 체제 정비의 4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며 2026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프레임워크가 단계적으로 정립될 전망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기업 금융 조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모두 유상증자와 매자닌을 중심으로 할 것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외화채 활용도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중견 중소기업은 모험 자본 확대와 공모주 펀드 활성화도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조달 전략에서도 성장 투자 중심의 자본 조달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만기 도래에 대한 회사채 니즈는 지속되나 고금리 환경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제 ECM 조달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아래표 하단에서 보면 증시 예탁금이 국내 증시 랠리로 사상 처음 100조를 돌파한 부분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걸 보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상장 지위를 이용한 자금 조달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반도체, 방산 등 투자 사이클 섹터 중심으로 유상증자 등 에쿼티성 조달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 들어 이제 재무구조 개선, 설비 투자,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이제 풍부한 자금이 주시장 유입되어 시장 상승 가능성 높은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도 뒷받침하였습니다. 26년에는 반도체, 방산, 전력, 조선, 배터리 소재, AI 인프라 등 대규모 이제 캐펙스 등 투자 사이클이 도래하는 섹터에서 유상증자나 이제 매자닌 등이 발행이 기대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지금 정부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주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금 조달 목적의 합리성, 그리고 기존 주주에 대한 희석 정도, 최대 주주 지분율 등에 대한 부분을 매우 엄격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와 IB 파트너십을 갖고 고객의 상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유상증자를 진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KB증권은 조심스럽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자닌 발행을 통한 부분은 유상증자의 대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가 집중되면서 빨리 자사주 처리를 하기 위해 EB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금리 안정 및 내수 투자 사이클 회복 기대 등 자금 시장의 우호적 환경 조성으로 26년에도 메자닌 조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자사주 기반 EB 물량의 발행 가능성은 감독원 공시 의무의 강화와 최근 이제 상법 개정 등으로 발행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전환사채 발행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CB 발행이 확대가 여지가 존재하고요. 참고로 23년에서 25년 금감원 제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일부 기업들은 철회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 메자닌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대비 투자자 보호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메자닌을 선택하려는 기업 수요는 26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량한 대기업은 외화채 발행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크레딧 시장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외화 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 한국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서의 조달 기회는 기업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5년 KTNG와 하나증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철도공사들이 최초로 외화채를 발행했고요. 25년 2월에 롯데물산에서 1억 불 규모의 김치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수요도 3억 불 정도 몰린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스럽게 이제 김치본드 시장의 확장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견 중소기업 조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견 중소기업은 부채성 조달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부채성 조달 여건에 따라 정책금융과 연계된 조달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요. 민간 부분에서 조달을 대신하는 대체 조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등급 기업의 경우 이제 은행 여신 및 공모회사채 접근이 제한되는 터라 캠코 보증 담보부사채나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 12호 등 정체 연계 상품이 대안으로 강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최근 증권사 발행원 개정이나 IMA 탄생 등으로 모음자본 편입이 필수인 터라 중견 중소기업의 조달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견 중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 1000 돌파, 지금 1100도 돌파하였죠.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증시 환경에 따른 자본성 조달에 대한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승 기대감에 따라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성 조달 니즈가 중견 중소기업에서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증시가 높아지면 대주주 청약 부담과 지분 희석 리스크가 덜해지면서 유상증자와 더불어 저금리 사모 조달이 가능한 전환사채가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표를 보면 26년 도래하여 메자닌 특히 전환사채 발행 내역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리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펀드의 활성화는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모금 자본 투자 확대와 정책형 공모주 펀드 활성화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 주요 증권사 IMA, 그리고 발행어음,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 등의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메자닌의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했고요. 현재 메자닌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됩니다. 더불어 이제 양질의 메자닌들 확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어 발행사 위주의 우위한 조건으로 발행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와 하이힐드 펀드의 활성화도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KB증권이 준비한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서 기업들은 어떤 자금 조달 전략을 선택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